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여기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먼저 한번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원형 트랙에서 임의 각도만큼 경사진 면 위를 물체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며 돌고 있대요. 이때 조건 자체는 마찰력은 없대요. 바로 이랬을 때 우리가 구심 가속도와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있는 말 자체가 상상이 가요? 자,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 제 주변으로 원형 트랙이 경사진 원형 트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 손바닥으로 경사진 원형 트랙을 그릴게요. 이 원형 트랙에 주변에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런 물체가, 여러분들은 자동차로 생각을 해도 좋겠죠? 자동차가 그 경사 각도, 여기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 경사면을 이렇게 원형으로 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갔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물체와 원형 트랙과는 마찰이 없어요. 문제에 써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건 자체가 뭐냐면 이 물체가 도는데 여기를 이렇게 진동하면서 안 돈다는 뜻인 거예요. 일정한 높이 자체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구심 가속도와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저 문제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은 저와 유사한 문제를 이미 봤어요. 실제는 같은 문제를 이미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초곡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초운동, 코니컬 펜드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원추진자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제가 이렇게 힘을 가해서 돌리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바로 이 현상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모양 자체는 서로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원추 운동을 논할 때를 잘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이때 어떻게 논했나 하는 거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추 운동과 지금 운동 자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직접 풀려고 하면은 실수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고 그 자유물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나가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 없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떤 방법으로 그릴 거냐면 지금 이 물체에 대해서 수직항력 자체가 FN이 수직항력이에요.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직항력에 대해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을 성분분해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좌표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는 우리가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물체를 입자로 표시를 했다라고 보고 질량은 지금 M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할 일은 힘을 찾아서 벡터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처음에 밑으로 중력이 있을 거예요.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수직항력이 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직항력을 성분분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좌표축 자체를 X축과 Y축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위에서부터 빛을 비치게 되면 여기에 이만큼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이 그림자 벡터는 틀림없이 FN의 사인 세타만큼의 성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을 비치게 되면 여기에서 이만큼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여기는 FN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만큼의 성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딱 다른 힘이 있나요? 지금 조건에서는 다른 힘은 없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힘을 다 찾았어요. 자,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다라고 하는 걸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물체 자체가 원형 트랙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운동인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받는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물체 그림을 다 그렸어요.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뉴턴의 이 법칙을 써서 F=ma를 써서 우리는 운동방정식을 기술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 알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알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는 F의 X, X축 방향의 알짜 힘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Y축 방향의 알짜 힘을 다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X축 방향 따로 Y축 방향 따로로 기술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논하면 돼요.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또는 아니면 종이에다 직접 써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X축 방향의 알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뭐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좀 전에 여기 그림자 벡터 FN에 사인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F의 N 수직항력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그림들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등호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MA인 거죠? 그렇죠? 근데 M 쓰고 A를 쓸 때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MA를 쓸 때 A가 구심가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심가속도라고 할 때 이거를 센트리피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철자를 쓸 때 C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A자 가속도 A에다가 조그맣게 C자를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은 나중에 덜 헷갈려요. 그러면 일단 X축 방향의 힘을 다 고려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보시면 가속도 외에 또 한 가지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힘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가 T의 사인 세타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못하면은 T 사인 세타 앞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붙여놓게 돼 있어요. 방향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로 붙이면 안 되죠. 왜 붙이면 안 되냐면 지금 이 운동 자체는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하는 중인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절대로 T 사인 세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돼요. 이게 왼쪽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여기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가 구심 가속도겠죠. 원래 정확히 쓴다고 한다면 여기는 R분의 V의 제곱꼴로 써주면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X축을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Y축 방향의 R자이면 어떤 게 있어요? Y축 방향으로는 첫 번째 아래쪽으로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력을 쓸 때는 마이너스 mg로 써야 돼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고, 위쪽 방향으로 여기는 수직항력에 Y축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F의 N에 코사인 세타 성분이 있어요. 근데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값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플러스 한 다음에 F의 N에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MA를 써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하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물체 자체는 Y축 방향으로 안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물체 자체는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있지 Y축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공중으로 붕 뜨는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F 이꼴 원래는 MA인데 가속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써줘야 돼요. 바로 이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X축 방향에 운동 반대식, 그리고 Y축 방향에 운동 반대식만 써주게 되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두 가지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구해봐요. 그러면 저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V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해를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한 게 그거예요. 여기 X축, Y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 FN의 사인 성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뒤에 있는 여기는 구심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Y축 방향 성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FN의 코사인 세타, 여기에 플러스 방향 이쪽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mg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쪽은 원래는 ma인데 지금 이 물체 자체가 위쪽으로 뜨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 자체는 0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씩을 X축, Y축으로 힘만 찾아내서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구심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두 번째 식에서 여기에 수직항력을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값을 넘기고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게 되면은 mg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준 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식 자체를 1번식에 대입을 할 거예요. 1번식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수직항력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1번식의 수직항력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는 mg 그리고 옆에 사인 세타가 있죠? 그러니까 mg 사인 세타가 있고 아래쪽에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나눠준 값 자체가 m 그리고 여기 구심 가속도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구심 가속도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탄젠트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부분을 탄젠트로 이렇게 바꿔주면 식 자체가 단순해져요. 그리고 나서 구심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질량은 없어질 테고, 그리고 이쪽은 G의 탄젠트 세타 꼴로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풀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바로 이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속도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간단하게 위해서 이쪽으로 넘기고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아래 A 구심 가속도의 루트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는 위에서 방금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분식 자체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R에다가 G 탄젠트 세타, R에 G 탄젠트 세타로 식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수술 한번 눈해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렇게 원추 운동,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문제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